자,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일단 서울시와 현재 사전 협상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가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인근의 정비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차차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자 간의 사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서울시가 2천억 원가량의 공공기여금을 받아서 도로, 특히 이제 거기를 가로지르는 도로 단절 현상이거든요. 철로 부지 주변이 항상 그렇듯이 단절 현상들을 이제 연결하기 위한 도로 조성들이 이미 이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전 협상은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도시 계획을 짜기 위한 필수 절차죠. 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겠는데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필수 절차를 이미 이제 올 상반기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마무리를 하고 이 하반기께는 이제 아마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현대산업개발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선 협상자이자 사업의 파트너, 바로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인근의 재건축 또한 마찬가지로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지가 이제 바로 옆에 포진하고 있는데요.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노원구 월계동 85의 7 일원 일대에 이제 따른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철도 물류시설 용지와 국공유지의 업무 판매 컨벤션 용화관 등을 이제 포함하는 최고 46층짜리 이제 복합 건물을 2조 6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상당 부분 진행이 되는 그 인근 지역의 정비 사업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월계동 436 일대 이제 동산 아파트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장위 뉴타운이 또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연계성이 상당 부분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 또 삶의 질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높은 부가가치를 이제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그렇죠. 이 대상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만 9,065제곱미터가 되겠죠. 약 한 4만 5천 평 정도 되는데요. 이곳은 도시계획상상 일반 상업지역 도시계획 시설로 이제 될 것이고요. 코레일 부지가 10만 9,475, 국공유지가 3만 5천 제곱미터, 사유지가 4,559 제곱미터, 합쳐서 14만 9,065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이제 상향하는 것이죠. 바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도화시켜 나가는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 이 건축 계획을 보게 되면은 건축 계획을 복합용지와 지구 중심 용지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건폐율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약 한 400% 그리고 600% 정도로 해서 이 지역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그 면적에 따른 그런 그 가용지 이런 것들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복합 용지냐 아니면 지구 중심 용지로 이제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거 업무 판매 컨퍼런스의 숙박 시설 등을 하고, 공공기여는 동서 연결도로, 바로 도로가 단절 현상인데 동서 연결도로와 공공용지들을 활용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곳은요 조금 더 광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경춘선이 이제 요게 지금 폐도됐죠. 철도 부지를 폐도하고 여기는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제 다닐 수 있게끔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고, 주변에 이제 월계 근린공원 그리고 광운대역이 여기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뭐다? 여기는 장위 뉴타운이 있습니다. 장위 뉴타운이 포진하고 있고, 그 주변 지역이 계속적으로 이 재건축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재건축이 거기뿐만이 아니죠. 거기뿐만이 아니고 재건축이 바로 이쪽 지역들이 전부 다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이 이 지역의 개별과 맞물려서 이 지역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동북권 최대의 개발 프로젝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주변 지역들이 이제 석계역과 아울러서 광운대역과 아울러서 이 상당 부분 이 중랑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대규모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들을 창출을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개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제 묶어서 개발이 진행되는데 여기는 상업 용지로 되죠. 요거는 이제 상업 용지가 돼서 상업 용지로 되고 요건 복합 용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공주택 용지고 승무 이제 철도 부지 사업이 되고 실제로 이제 이게 도로가 가로지르는 도로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공원, 복합 용지, 지구 중심 용지가 실제로 이제 그 중심점에 있게 되겠는데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의 사업 개요를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전체적인 이 연면적은 규모가 24만, 전체적인 면적은 실제로 그 사업 안에 진행되는 것은 약 14만이지만은요, 24만 2,324 제곱미터, 물류 시설이 14만 제곱미터에다 민자 역사가 9만 제곱미터로 해서 용적률 자체는 600%, 300% 정도, 약 한 400%, 6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24만 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기대 가치들이 주변에 계속 전부 다 재건축들이 진행이 되고 여기 진행이 전부 이제 재건축들이 진행이 되고요. 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요, 주차장, 공공용지 그리고 철도 시설 용지와 공원 및 주차장으로 이제 되겠고 복합용지는 상업 주거 용지로 나뉘게 되죠. 나뉘어서 이들 지역들이 개발이 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조감도상입니다만 물론 완성이 됐을 때의 주변 지역에 이 고퀄리티의 건물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스카이라인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여기로 대표되는 지역들이 요 근래 또 있죠. 바로 청량리 주변역, 청량리역 주변 지역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실제로 철도 부지가 상당 부분 이제 넓은 지역들이 서울의 곳곳이 있습니다. 이 곳곳에 바로 이제 그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될 때는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에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통한 신축 주택, 즉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철도 부지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추가로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다. 그리고 용적률을 거기서 더더욱 높여주게 되면은 많은 아파트 이제 세대가 탄생할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최고층 46층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이제 그 주상복합 건물들이 착착착 들어서게 되고 또 상업 그리고 업무 그리고 문화 그리고 이제 자연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지게 되는 가치들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고소득 직장들의 이제 주변 지역에 있는데요. 최소한 이 고소득 직장군들이 있는 것이 바로 사대문 안쪽이죠. 이 사대문, 광화문을 위시한 이 사대문, 서울의 한양 도성이 위치한 이 지역이 이 서울 지역 전체에서 가장 고소득 이제 연봉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권이 가장 고소득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의도권이 고소득인 것으로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광화문을 위시한 한양 도성 내에 근무하는 직장군들이 가장 고소득 직장군들이다. 이 직장군들이 이제 상당 부분 가까운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을지로, 서울역, 동대문, 충무로 그리고 이제 이 강남, 마포, 서초, 잠실이 있습니다만 이 주변 지역들이 가장 높은 이런 그 임금군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출퇴근이 아주 용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교통 같은 경우를 보면은 1호선
그리고 6호선. 자, 여기다가 7호선이 또 인근에 있죠. 7호선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그 동북 경전철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북부간선도로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해 있어요.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해서 실제로 사통팔달의 교통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학군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지만은요. 반경 3km 내에 종합대학만 자그마치 8개가 있습니다. 서울산업대, 서울여대, 삼육대, 그리고 서경대, 동덕여대, 광운대, 그리고 경희대, 외대,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많은 명문 학군들, 이제 명문 대학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런 학군에 대한 이 부분이 아주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자연환경 또한 마찬가지로 북서울 꿈의 숲,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우이천 등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하천이 상당 부분 많지요. 월계동의 이제 그 인덕대 주변에도 당연히 공원들이 위치해 있어서 북서울 꿈의 숲뿐만이 아니고 이제 바로 천장산, 이제 그 의릉으로 일컬어지는 천장산이 또 주변에 위치해 있죠. 천장산이 있고요. 여기도 의릉만 해도 15만 평입니다. 세계 자연문화유산에 등재까지 되어 있는 의릉 그리고 천장산이 위치해 있고 북서울 꿈의 숲, 이런 이제 정말 뛰어난 자연 환경들이 더더욱 그 주변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개발호재, 그렇죠. 개발호재 또한 아주 그 훌륭한데요.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죠. 바로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거기다가 GTX C 노선이 현재 광운대역, 바로 GTX C 노선은 어디서부터? 양주 신도시죠. 양주 신도시 덕정서부터 출발을 해서 곳곳에 이제 GTX 정류장을 지나는데 이곳 광운대역을 지나서 종래에는 수원까지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그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는데 역세권 개발이 지나서 이제 청량리를 지나서 그리고 삼성역을 지나서 양재역을 지나서 이제 수원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 C 노선이 바로 이곳 광운대의 역세권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전철, GTX 또 철도 그리고 이제 사통팔달의 그 자동차 전용 도로들이 이제 위치에 있어서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의 그런 파급 효과가 더욱 뛰어나기 때문에 이 고소득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이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광운대 역세권 주변 지역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운대 역세권 주변 지역에 이제 투자를 어떤 관점에서 언제 어떻게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에 대한 그 성공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 동부권 최대의 개발 사업, 동부권 최대의 개발 사업인데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대에 바로 약 15만 정도의 제곱미터의 면적에 진행을 하는 이 국공유지의 업무, 판매, 컨벤션, 영화관, 이런 문화, 업무, 상업, 그리고 주거, 이런 복합 시설들이 46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 바로 2조 6천억이 들어가게 되고, 이 GTX C 노선까지 이제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교통 호재와 인근 장인 뉴타운의 가치와 바로 철도 부지 사업,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지척에 붙어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이 신축 아파트들이 조성이 되게 되면은 그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월계동 쪽에는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는 미룡 아파트, 미성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동신 아파트, 바로 좀 전에 보셨던 이쪽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당 부분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은 투자처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인 뉴타운, 이문 뉴타운, 기름 뉴타운, 그리고 중화 뉴타운이 주변에 반경 1km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여러 가지의 연계성을 이제 감안한 이런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 이 실제로 코레일의 사업 제한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 복합 용지와 지구 중심 용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46층짜리 이루어지는데 이 대상지 현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개발 지침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사업 방식은 사전 협상형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거기에 주거, 상업, 업무 및 지원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용도 지역을 어떻게 상향을 해서 육법 실제로 여기 주변 지역의 3종 일반 지구 지역인데 상업 지역으로 변환해서 600%, 준주거로 올려서 400%로 해서 용적률을 대폭 이제 높이게 돼서 그 주변의 연면적을 상당 부분 높고 또 층수를 46층까지 올리게 되는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중앙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라든가 그리고 주거 그리고 비주거 시설이 바로 비주거 시설이라고 하면 상업용지죠. 이 주변 지역이 바로 이제 크게 그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중랑천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맞물리게 되면서 수변, 녹지 이런 자연 환경까지도 전부 아우르게 되는 그런 삶의 질을 아주 높여주는 그런 개발이 되겠습니다. 바로 성북 복합역사 벤처타운 그리고 코리아 물류부지 이들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중랑천변의 벤처타운의 코레일 부지의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석계역 주변 복합개발의 광운대 전면부 개발의 성북역 주변 개발 복합개발의 민자역사 개발까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복합개발이 되겠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앞으로도 그 기대 가치가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 중랑천, 월계 근린공원, 한내 근린공원, 역사공원, 소공원, 수림공원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공원과 북쪽에 북서울 꿈의 숲 그리고 아래쪽에는 천장산을 위시한 의릉 이런 자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GTX C노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시너지 효과들이 더욱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이 개발이 될 때 그 가치는 정말 우리가 말하죠. 환상적이다. 스카이라인 자체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4개의 뉴타운 거기다가 6개의 재건축 단지 거기다가 자연, 하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교통 이런 것들 전부 아우르게 되는 가치에다가 교통이 더욱 원활해지는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아직까지 그 미래 가치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그 가격대는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투자를 하실 때는 아주 신중히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